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공모전 엄청 많이 다 당선되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총 몇 회 정도예요? 지금 텐지션 세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뭐 잘 개발하시고 했으니 가능한 거겠지만 이 노하우가 혹시 있나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모전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사실은 제가 공모전 주변에서 이제 후배들이 공모전 욕심내는 친구들 많이 보고 있는데 추천은 안 하고 있거든요. 추천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조금 비결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PT를 되게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웹 디자인도 알바를 했었을 정도로 이게 포토샵을 좀 잘 다루는 편이라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거의 괜찮은 PT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좀 잘하는 게 좀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이디어이긴 한데 보통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껴지는 거는 좋은 발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력이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사실 심사평이 이거였습니다. 쟤는 상 받으려고 나왔다. 저희가 내놨던 아이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만든 적정 수준이라든지 거의 상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었고 발표까지 뭐 각종 동영상부터 인터뷰부터 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꼼짝 말아라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사실은 노력한 만큼 다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대충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모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됐다 해서 난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만약에 할 거면은 진짜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그게 좀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뭐 일과를 봤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뭐 얼마나 돼요? 거의 다죠. 그럼 계속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의 개발이라기보다는 뭐 문서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개발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을 때 여유가 되면 논문을 읽을 때도 있고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웃긴 글이나 보고 그럴 때도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고요. 대부분 또 사이트에서 영상도 좀 많이 보셨어요? 저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IT 업계 지금 굉장히 보니까 뭐 분야를 A부터 Z까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하시다 보면 저 사람 정말 그러니까 뭐 배우고 싶다거나 뭐 이상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네, 뭐 국내에도 물론 훌륭한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성향이 좀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마크 주커버그 같이 페이스북을 처음 한 그 인물도 자체도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롤모델을 삼고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개발보다는 그냥 그런 쪽으로 롤모델이고 실제 개발에서는 좀 라이언 달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가 하던 일을 박차고 나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딱 성공시키는 그런 과감함 같은 것들도 좀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또 라스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크롬에 들어가는 V8 엔진을 설계하는 분인데 그분 같은 이제 어떤 되게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것들에 자기 이름을 이제 넣어놓는 위키피디아에 치면은 그 사람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되고 싶어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했고 많은 뭐 상도 받으셨고 지금도 되게 꾸준하게 클라우드도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 컴퓨터학과 관련 학과들 뭐 컴퓨터 뭐 학과가 됐든 뭐 정보통신학과가 됐든 이런 관련 학과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조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라는 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제가 좀 약간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이제 한 상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과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실제 어떤 개발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진짜 어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정말 창업에 욕심이 있으면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해서 하길 바라는데 뭔가 이제 그 윗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개발보다는 사람 부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개선해야겠지만 주변에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혼자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뭔가 이뤄낸 사람들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커지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 시작을 했지만 같이 하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서로 배우고 좀 같이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가 랭귀지를 얼마나 다룰 줄 안다, 얼마나 많이 할 줄 안다 보다는 이 사람과 인터랙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왜 이렇게 짜놨냐부터 해가지고 사소한 다툼들이 너무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같이 하는 거를 좀 많이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판단해지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물론 잘 선택은 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지름길을 가르쳐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트도 대구 멘토로 있잖아요. 멘토를 구하는 게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코드 얘기 잠깐 했는데 저희 몇 번 개발자 인터뷰를 쭉 해봤는데 코드 잘 짜는 거,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여러 답들을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가 됐든 간에 코드를 좀 어떻게 짜시거나 여쭤본다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다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또 저만의 팁을 드리면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짠 코드를 보시고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코드를 짤 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너가 나중에 누군가 면접을 가든 뭐 주변 질문할 때 너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할 줄 아냐고 물어봤을 때 뭐 C를 할 줄 압니다. 내지는 뭐 C에서 뭐 자료 구조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어느 랭귀지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C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언어도 잘하고 자바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언어도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도 이제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체득하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머리가 훈련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일 때는 바로 이런 로직이 떠올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연습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랭귀지를 접하는 걸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랭귀지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로 가장 부러운 거는 28이세요. 예. 좀 앞으로 좀 개인 비전은 어떠세요? 꿈꾸시는 게 있으시다면? 점점 이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좁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유학부터 해서 구글에 뭐 취업을 해보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구름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되게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논문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내는 거, 그거까지 이제 20대에 좀 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이름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긴 한데 CEO는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성향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CTO 내지는 이제 제가 좀 주변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로서 최소한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까 연구하시는 분야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리눅스 파일 시스템 분야에 뭐 이슈가 좀 있나요? 사실 그거는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연구
정부적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신기술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에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기존 게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리눅스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자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면 좀 개선이 되겠다라는 걸 발견해내면 그게 좀 연구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렇게 돼 있던 그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라고 부르는 그 체계가 이제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사실은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고 메모리 소자 자체도 이제 비발성으로 컴퓨터를 끄더라도 램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들 궁극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 연구랑 인간의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눅스 커널이 좋은 파일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때 강조되고 수정할 때 강조되는 거고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그쪽 부분을 수정할 게 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시대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소개해줄 만한 책, 뭐 이렇게 소개해줄 만한 책 가장 즐겁고 이렇게 개발자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나요? 아 제가 그 예전 동영상을 보면서 그 질문이 나오길래 만약에 저 질문이 오면 나는 뭐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컴퓨터에만 한점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책. 예, 컴퓨터 관련된 책은 제가 사실 그것도 잘 안 보거든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접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좀 제가 책을 독서량이 적은 건 아니고요. 삼국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뭐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좀 그 서사물들 있잖아요. 역사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자는 절대 혼자서 개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명을 접해야 되고 개개인의 성향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좀 사람의 인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려면 그런 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랜 시간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태님 모시고 여기까지 얘기를 마쳤고요. 앞으로 그 구름 아이디에 그 사이트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다운로드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네, 지금도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계신데 많이 좀 비평 많이 해주시고요. 오류 많이 찾아주시면 좋은 프로젝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좀 뭐 나갈 테니까 그걸로 많이 들어가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